자기가 했던 방법들에 미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과거에 내 거였으니까 내 거에 미련 다 있지. 그러나 깨끗이 잊으시라. 깨끗이 잊으시라. 지금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예전에 동전부스러기를 갖고 분명히 동전부스러기 가진 적이 있었겠지. 잊으시라. 거기에 미련을 두면은 지금 다이아몬드의 에센스가 있는데 옛날에 했던 방법들, 어디서 배웠던 것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었는데 이거랑 병행해야지. 깨끗이 잊으시라. 병행하면 자꾸 세월만 늦는다. 지금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삼매기입니다. 삼매 초선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먼저 이전에 그 세 가지 해탈을 한번 정리하죠. 부처님께서 해탈을 주신 거는 많아요. 세 가지 말고도. 그러나 실제로 그 큰 해탈은 세 가지예요. 여기에 다 포섭이 돼요. 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양면 해탈, 하나는 반야 해탈인데 반야 해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대념처 형식의 그 반야 해탈, 그거보다 낮은 반야 해탈, 희 해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건데 양면 해탈이 제일 높은 거죠. 요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양면 해탈은 계목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높은 해탈, 마음의 해탈,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거죠. 그런데 그럼 뭐냐? 양면 해탈이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산매를 정순으로, 역순으로 100% 증득, 그리고 상수멸 증득하면 양면 해탈이죠. 이게 제일 높은 거고, 두 번째 해탈은 아까 반야 해탈인데요. 대념적용에 삼매를 무조건 4선까지 닦아야 돼요. 4선까지. 그리고 윗바사나를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신수신법. 계목은 늘 공통분모니까 계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율은 계율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별도로 얘기 안 한다. 계율 100%, 삼매 50%, 윗바사나 100%, 반야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대념처 형식의 해탈이. 이게 두 번째로 아까 서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해탈이 제일 쉬운 건데, 삼매가 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삼매가 초선, 2선, 3선 그 이상이거나 할 때 삼매가 된 다음에 삼매를 통해서 번뇌 없음으로 마음을 잡돌이 해갖고 계율을 100% 해버리면, 계율이 100% 되면은 해탈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해탈이에요. 삼매 없이는 불가능해요. 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경에 이런 말씀이 계실 뿐더러 다른 식으로 도수를 얘기할 때 삼매가 초선, 2선, 그 이상의 3선, 그 이상이 안 된 자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 장자한테 얘기할 때 나오죠. 그래서 그대가 제가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삼매가 깊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 내지 계율은 더 포괄적인 얘기예요. 감각적 욕망은 부분집합이에요. 전체 계율에. 탐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 감각적 욕망도 버릴 수 없다라는 건 계율은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매가. 그래서 초선, 2선, 3선 갖고 사실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그 삼매가 그 정도 됐으면 그 지복을 알면 그 지복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강한 근기라면은 계율로 돌려서 계율을 지켜봐라. 그러면 계율 100% 되면은 그것도 해탈이다. 이게 지금 제일 낮은 단계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해탈에 더 많지만 다 여기에 포섭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서 해탈하라. 그 깨끗한 해탈 경지, 자비사의 사에서 해탈하는 경지,
이런 게 원래 사에서는 무소유처이기 때문에 해탈 못하는 거예요. 왜 했냐면 이게 전부 다 아까 이건 세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뇌 없음으로 잡돌이 해갖고 계율을 100%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섭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나머지 해탈들이. 종류는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얘기다. 이유는 좀 전에 세 번째 경우가 초선에서 계율 100%면 해탈, 안 되면 2선에서 3선에서 4선에서 8선까지 계속 나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혹시 혹자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8선까지 돼갖고서 계율했다면 양면해탈 해버리지. 그거 아닌 게 다른 게 요건 8선까지 한두 번 해봤어도 이런 말씀인 거고, 양면해탈은 정말 힘든 게 8선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100%. 100% 하는 거와 한두 번 돼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하늘과 먼지 차이예요. 각각의 산매를 한두 번 해본 거와 100% 한다는 거는 하늘과 먼지 차이인 거라. 그래서 좀 전에 8선이 돼갖고 제일 낮은 단계 해탈, 계율을 100% 할 것 같으면 혹자는 야, 그 정도 8선까지 갔다 오면 양면 해탈하지. 그게 아니에요. 8선매를 100%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해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해탈 경우에서요, 이제 어제 그 좋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눈이 자꾸 풀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걸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풀리면 편안하거든. 눈이 풀렸다는 자체가 집중을 통해서 풀린 거기 때문에 거두어지고, 풀렸다는 게 부처님 경전 말씀으로는 바깥에 주의와 관심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상 사물들의 주의와 관심이 없다는 얘기, 마음은 많이 없다는 얘기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편안하죠. 무심은 아니라도 그걸 가차워지니까요. 편안하니까 집중하기 싫거든. 이렇게 편안한데.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걱정이 되시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이렇게 되면 답이 쉬울 거예요. 초선하다 보면 초선이 100% 된다면 이선이 아니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초선이 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깊어지면은 이선은 돼요. 초선이 한 중학교 뭐 이렇게 되면은 유치원에 이선이 벌어져요. 문제는 그 이선의 유치원이 됐을 때 이선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선이 됐을 때 이선 해야지. 되고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되는데 해야지. 이선하는 거예요. 했다가 이선이 깨지면 그 맛이 있으니까 다시 초선을 금방 하지 않고 초선에서 이선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경에 계시잖아요. 소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돼갖고 올라가다가 꼬꾸라져갖고 새로운 여물도 못 먹고 전에 초선이란 여물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서 되면 되지만 계속 집중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하세요.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은 편안하다고. 편안하니까 편안한 상태를 계속 즐길 수는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편안을 즐겨다가도 집중해라.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부처님 말씀을 드렸고 순일이 얘기를 드립니다. 풀어졌을 때 거두어서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눈이 굳어있다면 이건 아주 오케이입니다. 전체 풀어져고 전체 상태에 밖에 관심이 없는데 눈이 굳어졌다면 오케이. 그건 삼매이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져도 잘 안 굳는다는 게 문제예요. 편안한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요. 삼매까지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만약에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눈이 굳는다는 거를 일단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여 보니까 굳은 것 같네가 아니라 그건 초기에 벌어지는 거고 정말 다 굳어버려요. 굳어갖고 이게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집중을 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되겠죠. 집중해서 먼저 알아야 돼. 어디요? 우리 안트라처럼요. 그리고서는 그게 많이 돼야 돼요. 그런 굳는 게. 그런 사람이 거두어져도 굳어져요. 어떤 걸 안 봐도.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아까는 안 굳었을 때 그냥 편안한데 주위에 관심이 없어갖고 그냥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진공 상태로 들어가죠. 모든 것이 완벽한 듯 삼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관심이 없으면서 굳어지면 굳었다는 자체가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알아서 잘 하면 돼요. 그래서 경전 말씀도 부처님으로 돌아옵니다. 자, 초선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물론 제가 뺐어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욕망에 완전히가 들어가죠. 해로운 법에 안 들어가고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의 해로운 법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할건 조선에 들어머문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은 지속적 고찰을 하기 위한 수단. 지속적 고찰이 되면 일으킨 생각은 없어진다. 자, 지속적 고찰이란 이 초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볼 때까지, 유지할 만큼 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이건데, 이 선은, 지금 이 선은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삼매가 부처님 경에서 다른 도수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잖아요. 통론이.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아까 초선보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게 더 내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깥에 주의와 관심이 더 없는 거예요. 안 본다가 아니라. 근데 이게 뭐, 자, 그럼 일단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거두어졌다. 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보시고, 곧이어 나오는 게 내면에 보시고가 바로 그거예요.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자기 내면에 보시고 확신 있고. 확신 있고가 뭐예요? 이 대목이 모른다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확신 있고는 경이로운 상태예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구나. 모두 진공이 돼버려요. 이 상태 모르면 풀어져도 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편안한 거야. 밖에 주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기 상태라 일종의 사실은. 무기가 나쁜 것만 무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닥꼬닥 이것도 무기지. 이게 제일 나쁜 무기예요. 무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거, 꼬박꼬박 주는 거. 근데 이건 이렇게 편안하게 거두어져 갖고 안 줘라고. 편안하거든. 주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무기예요. 편안한데 이게 안 굳으면 무기예요. 거긴 굳어서 삼매가 돼도 무기야. 더 높은 삼매보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확신이 있고 이거 모른다면 더 넘어가면 안 돼요. 확신이 있고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지만 본인들이 알아요.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보시고 확신이 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진공에서 그때가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한다면 한계도 들어오고 그 주위 다 들어오는 때예요. 풀어지면은 한계는 안 들어오겠죠. 풀어지면 한계는 안 들어오고 그냥 다 들어올 거잖아.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한계 분명히 꽉 잡혔는데 나머지도 들어와. 그 한계에 놓칠 수가 없어. 그 전까지 초선에는 잡으려고 노력한 거면 이 선에서는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못 가요. 도망. 거기서 그 모든 거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만 도망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못 논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단일한 상태가 아니면 다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하나 보다 보면 거두어지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점점 크게 들어오겠지. 크게 들어올 때 당연히 그거 보게 돼요. 그치요? 삼매 상태가 아니라면 들어오면 눈이 자꾸 골로 가게 되잖아요. 들어오니까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뛸 수가 없어갖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 한 개 보고 전체 보기 뭐 이런 거 우리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장치들이. 삼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히 잡혔는데 당연히 거두어지니까 나머지도 들어오지. 나머지도 들어오는데 그 하나를 도망 못 간다 이런 얘기. 오히려 이 도망 못 갈 정도니까 옆에 관심 없어 들어오더라도. 이 상태니까 확신이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모르거나 확신이 있고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걸 모르겠거나 혹은 검증할 수 있는 건 옆에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옆으로 조금씩이라도 띠까닥 나간다거나 하면은 이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면 안 돼. 거기서는. 그러니까 푸는 과정은 자연스레 풀려야 되는 거지. 지금 자연스레 왜 풀렸냐면 벌써 거두어지다 보니까 좀 전에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풀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눈으로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관심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못 가. 아예. 그걸 쳐다보래요. 그래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물론 직역은 아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없고가 아니라 부정적도 그 아가 붙을 건데 또 항상 자 보세요. 잘 다시 한번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으니까 자기 내면에 보시고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드디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까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더 없고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아니기 때문에 가라앉는 건 여기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내 손가락 보듯이 가라앉는 건 없고는 딱 멈춘 거 아니에요. 네? 가라앉다가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없고 그때 마음이 단일한 상태예요. 단일한 상태면 좀 전에 단일하기 전에도 못 도망갔는데 눈은 완전히 굳어 있어요. 그 이선에서. 아까 동자가 여기가 굳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내가 굳었나? 잘 모를 때 이렇게 돌려보면 고체사 빡빡하니까 굳어가나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굳어버려. 완전히. 알 윗부분 아랫부분 거기에 무슨 뭐가 있나 보여 과학적으로 거기가 다 굳어버려. 그 안에 어떤 물 같은 게. 그리고 그 알만이 아니라 여기가 다 굳어버리고 굳을 수밖에 없어요. 단일하게 되려면. 단일하게 돼서 굳은 게 아니라 굳어야지 단일해져요. 그 전에 굳어가거든. 그러다가 완전히 굳어지면 단일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걸 못 놓치고 못 움직이는 거지. 안 굳으면은 그거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놓쳐버리죠.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간다니까. 그때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이슬방울들이 풀에 많이 있어도 맨눈으로 보면 하나 붙잡으면 옆에 거랑 헷갈리잖아. 내가 지금 옆에 걸 봤나? 저걸 봤나? 막 많으면 못 놓쳐. 안 놓치는 게 아니라 놓칠 수가 없어. 굳어갖고 단일한 상태여갖고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숲, 저 산 너머에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못 놓쳐. 잡으면 마음이 단일하고 눈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빗줄기들 쫙 그 네온 사인 저녁에 쫙 나오는 빛 요만큼이 아니라 줄기들 나오잖아요. 저녁에 껌껌하면 네온에서 빗줄기들 막 수십만 개 그 빗줄기들을 못 놓쳐. 뭐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만 개를 못 놓쳐. 안 놓치는 게 아니라 숨을 쉬면 숨 따라서 수십만 개가 출렁출렁할 뿐이지 섞이지 않아. 완전히 그대로 다 보여. 수십만 개가. 근데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이 미약하니까 그 상태에서 숨이 아주 미약하거든. 거기서 숨 멈출 수는 없거든. 그 상태에서 눈이 굳어도 이선에서 미약하니까 숨 따라서 그 수십만 개가 수십만 개지 수백만 개지 약간씩 숨 따라서 출렁출렁해요. 섞이지 않고 거기서 호흡 딱 일부러 인위적으로 멈춰버리면 완전히 멈춰버린다. 이게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신의 경지지. 이설은 장난 아닌 경지예요. 알 거야. 이선 되면은 그럼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람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관보이 가득한 이선을 드디어 삼매다 이런 거예요. 초선은 삼매가 아니다. 엄밀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선과 이선만 얘기하는 게 어제 질문이 좋아서 그 풀어줘도 됩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정리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초선을 계속 열심히 끝까지 하라는 이유 이해되죠? 초선하다 보면 분명히 풀어져. 그건 자연스러운 여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잘 자기가 판단해야 돼. 말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경에서도 그 얘기는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하셨겠지만 삼매하는 분들은 말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안 굳었다. 안 굳었으면 이게 편안하긴 한데 당연히 편안한 거지. 주의와 관심이 안 나가니까 편안한 거다. 이렇게 알고 그러나 이렇게 갖고 삼매가 더 깊은 삼매 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알았다면 다시 가서 해는 거고 굳어야 돼요. 하여튼 전에 눈 알 굳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알이 안 굳으면 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동자라고 할 수도 없고 동자는 여기잖아. 알 얘기하는 거예요. 동자가 아니라 알. 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좋은 단어 있습니까? 동자는 요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슬? 구슬이 구슬? 안구하면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 맞습니까?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안구 네 안구 문화적 한자로 하면 감사합니다. 안구입니다. 그럼 좀 말이 좀 거칠어. 예. 안구가 굳지 않은 상태에 마음이 단일한 건 없어요. 이선의 마음이 단일한 거는 안구가 굳어야 돼요. 굳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들을 가끔 하잖아요. 사실 내도 지금도 착각한다고 얘기해서 어저께 얘기했는데 뭐냐면 공무변처가 그 공무변처도 나도 세상도 다 사라지거든요. 초월해버려 눈 뜨고 마음도 없어 무심이고 느낌도 당연히 없죠. 몸은 언어의 형성이 먼저 끊어지고 말 못하겠으니까 몸 완전히 끊어지고 정지고 호흡 끊어지니까 그리고는 마음이 끊어지니까 그 책의 순일이식으로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고 뚝 들어간다고 했잖아. 공무변처. 그게 무의도잖아. 무의도. 의도까지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정황상 이렇게 하고 단어로만 얘기하면 상수멸이네. 눈 뜨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딱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다가 다 끊어지고. 그러면 몸도 끊어져. 세상도 사라져. 느낌도 사라져. 숨도 사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기 싫다? 의도 없어. 뚝 들어갔어. 무심이야. 그럼 상수멸이네. 단어로는 아니다 이런 거. 이게 공무변처지. 그런데 단어상으로는 상수멸 같거든요.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다 단어상으로는 종종 모르고 했을 때 얘기인데 단어상으로만 보면 상수멸이에요. 아니다라는 거. 이게 공무변처나 무소유처나 아님있다 삼매나
상수면은 모르니까. 하여튼 정황상 단어는 다 똑같아요. 이 산매들이. 경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단어상으로 비슷비슷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도 지금도 좀씩 가끔 착각이 들 정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비슷비슷하니까 착각할 정도인데 이선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가라앉고 이 정도로만 들으면은 다 산매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쉬워요. 오죽한 무심도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더 쉽지 착각하기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안구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선은 안구가 마음이 단일하기 전에 굳어요. 그거를 체크해 보세요. 안구가 안 굳으면은 그냥 지금 착각 비슷하게 아까 내가 착각하듯이. 네? 왜냐하면 마음이 단일이라는 건 그 전에 이미 안구 단일이에요. 마음이 바깥으로 돌출된 게 눈이잖아. 마음이 단일해져서 눈이 단일해진 게 아니라 눈이 먼저 거두어지면서 눈이 굳어가야지만 마음이 그나마 없어지는 거예요. 안구 단일. 안구 단일한 소리 썼지만 사실 그 뜻은 아니지. 안구 완전히 굳어야지만 마음이 단일해져요. 안구 완전 단일. 딱 굳어 자기가 알아. 아까 이렇게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뻑뻑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굳어버려.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룩하시다. 그걸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분께서 주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준 개정회가 어느 종교보다도 이거 맞지 않냐. 세 번째 얘기가 저기 많이 깨달으시면 에센스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에센스지. 이제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당나귀 회다. 안 된다는 아니다. 당나귀 회일 거다.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 주신 개정의 에센스. 개정의 얘기하면서 삼매 얘기를 했어요. 삼매, 자연삼매 다 수행 주제가. 이런 거 아니다. 네. 삼매 수행 주제 얘기 드렸고 초성과 이선의 얘기는 어제 질문이 너무 좋아갖고 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초성과 이선이 풀어지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이제 아마도 이해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든지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쭉 풀어지면 즐기다가 즐길 만큼 즐기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성으로. 그리고 체크 포인트 얘기했어요. 눈은 굳어야 된다. 안구 굳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안구 굳은 사람은 알아요. 안구가 굳었을 때만 단일한 상태가 옵니다. 그제서야 알아.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사람으로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없어요. 완전히 굳어버려. 근데 지금 안 굳은 거네. 이제 깜빡깜빡하고. 굳으면 삼매할 때 굳으면 동공이 벌어져요. 굳었다는 거는 동공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한 개도 들어오지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공이 이렇게 지금 한다면 눈은 굳을 수가 없어요. 동공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거리가 다를 때 이렇게 동공이 안에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다를 때. 그렇죠. 거리가 다른 거 볼 때 쪼였다 넓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 맞추느라. 그러면 이게 굳으려면 전제 조건이 이게 안 돼야 돼요. 이게. 동공이. 근데 동공이 열리지 않고 중간쯤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동공이 중간쯤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건 불가능해요. 동공이 이렇게 안 되려면 다 열려야 돼요.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의 상태가 눈으로 얘기하면 열리는 과정입니다. 세 개 다 있지만 삼면지 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를 안 놓치면서 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냥 열리기 때문에 내면으로 향하면.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가면은 다시 동공이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안 가기 때문에 가만히 계속 열리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안구가. 그걸 조건으로. 지금 이랬다고 지금 이선된 것도 아니에요. 자, 여정을 보자고. 초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은 사실은 이렇게 동공을 하면 이게 쪼인 건데 쪼이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하면서 열리면 안 돼. 자연스레 그냥 계속 열리는 거죠. 이게 거두어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자연스레 열렸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이면 이제 굳기 시작해요. 이걸 조건으로. 굳기 시작하면 완전히 굳으면 그게 완전히 굳으면 바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가라앉고의 과정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고가 이렇게 열리는 과정이에요. 가라앉는 과정. 업고의 과정이 업고가 진짜 다 열려서 굳은 거야. 업고가. 굳었기 때문에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마음이 단이라는 상태예요. 굳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때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따라하십시오.